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책으로 용도 지구니까 그러니까 122쪽을 할 차례죠. 그러니까 122쪽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용도 지구 내용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지난주 내용, 그 전주 다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앞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46쪽에 가시고요. 그러니까 책 46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1장 서론이 있고 01번 총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줄여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국토, 우리나라 땅 두 가지. 그러니까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굵은 2번 용어 정의, 양괄 1번 행정계획이 있고 그 박스에 2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시 또는 군이죠.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3번 도시군 기본계획, 4번 도시군 관리계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4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동그라미 2번 그 구역 네 가지를 용도구역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동그라미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뭐라고, 동그라미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관청형,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의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도, 기초의 시, 군, 구가 있죠. 이게 이제 기본인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그다음에 시, 군이 있고요. 뭐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이 따로 도장 찍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쓰레기, 구청장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은 쓰레기만 깔끔하게 잘 치우면 됩니다.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한다고요? 국민 일상생활에 맞춰서 법을 운영하자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하고 있죠. 그 특광시군, 전국 161개 특광시군에서는 그것을 세 글자 도시군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요. 이제 전체 내용을 보셔야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데 아직은 이제 뭐 이해가 쉽진 않지만 우선 짚고는 가자고요. 전국 161개 특광시군 각각의 도시군에서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죠. 그다음에 아직은 안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용, 이거는 행정청에서, 도시군 계획은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이용,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자기 땅을 손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 이익을 위해서 땅 손대는 것을,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을 이제 또 이용행위라고 부르지 않고 개발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는 금지다.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뒤에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보실 거고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금 그 4번에서 보셨듯이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러니까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뭐 이름만 갖고는 뭔 내용인지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그러니까 순서 바꾸세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그다음에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러니까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이 사항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개발법, 정비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로 빠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도시군 각각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필요하면 둘 이상 광역을 정해서 그러니까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예외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치냐?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냐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쭉 좀 넘어서요. 우리 이제 봤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그 책 73쪽 4장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초점으로 해서 보시자는 건데, 그러니까 서너 장 넘어오시면 81쪽 굵은 4번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절차 양과 1번 기초조사 해야 된다. 양과로 2번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 한쪽 넘어와서요. 82쪽에 양과로 3번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다음 한 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85쪽에 굵은 2번, 그러니까 양과로 2번 다른 기관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것, 얘기하는 것 협의하고 양과로 3번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87쪽에 그러니까 요약된 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군 관리계획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신중하게 결정하냐고요. 문서 놓고 도장 찍을 때 신중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의회 의견 듣고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렇게 그러니까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 절차를 거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 용도 지역을 보셨던 거였죠. 책 좀 넘어오셔서 95쪽이요. 95쪽에 5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에 네모 1번 그러니까 용도지역 제도를 보셨고 우선은 뭐 96쪽으로 이제 놓고 가시죠. 96쪽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땅에 이름 붙이는 거 4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용도지역만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그러니까 구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종류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지정의 특례는 이번 순환은 안 받고요. 그러니까 땅바닥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2번은 생략하고요. 3번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땅바닥이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면 그러니까 주거지역에는 주택은 지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은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을 소련 말로 그 책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 개인들이 건축을 할 때 그러니까 29가지 용도 중에서 정해진 것만 골라 지을 수 있지 지 맘대로 지을 수 없다. 그다음에 용도 지역마다 그러니까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그러니까 건폐율, 건축물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네, 그런 제한들이 따르게 되고요. 용도 지역 종류, 그러니까 96쪽에 그러니까 반과로 1, 2, 3, 4. 그러니까 우선 4가지가 있죠. 도, 관, 농,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9가지로 나누게 되죠. 다음 쪽 보시면 97쪽에 반과로 1, 2, 3, 4 도시지역의 4가지 주, 상, 공, 녹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또 넘어갔다 오시죠. 그러니까 8쪽이 아니라 96쪽에 있죠. 98쪽은 전체 표고 96쪽 반과로 위반 관리지역에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장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도시지역에 4가지,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3가지, 농자 구분하지 않아서 9가지가 되죠. 다시 이제 21가지로 나눕니다. 뭐 주거지역 6가지, 상업지역 4가지, 공업지역 3가지, 녹지지역 3가지 등으로 가게 되죠. 이런 흐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잠깐 썼습니다만, 그래서 용도지역 9가지를 보면,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보면
도관농자,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9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뒤로 법에 써져 있고 계속 시험거리가 되고 중요한 초점은 이 9가지를 성격상 크게 세 덩어리로 묶어서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주상공까지는 이미 콘크리트가 꽉 찬 땅이죠. 그다음에 생보, 농자 4가지는 보전 땅입니다. 그다음에 녹계 2가지는 주상공에는 못 미치지만 생보, 농자보다는 더 크게 개발할 수 있죠. 녹계가 됩니다.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보, 농자 이게 자주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 9가지를 또 다시 묶어서 부르면 주상공, 그다음에 녹, 그다음에 주상공에 아닌 딱 묶어서 부를 때요. 계생보는 한 글자, 계생보는 관이 되죠. 관, 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상공, 녹관농자로 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요. 주상공, 녹관농자. 그래서 용도적 구분을 할 때 이미 개발 끝난 땅 주상공, 개발 가능한 땅 녹계, 보전 땅 생보농자, 이미 개발 끝난 땅 주상공, 주상공이 아닌 땅은 녹관농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 세부적인 숫자들이 있죠. 건축 용도 제한 하나만 더 보시면, 책 한 장 넘어와서요. 99쪽 굵은 4번 용도 지역 지정 효과, 양괄호 1번 건축 제한의 원칙. 그 표를 외우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들어보자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표의 왼쪽 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번과 2번이 있죠. 그래서 29가지 중에서 거기는 2가지만 지을 수 있다. 동그라미는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요. 100쪽에 동그라미 2번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29가지 가운데 3가지를 지을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그 왼쪽 칸 이상한 설명 한 15줄 빼고요. 다음 쪽 와서 29가지 가운데 5가지를 지을 수 있다. 등등등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한 이 표를 어기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표는 누가 정했냐면 대통령이 정한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겁니다. 대통령 우리나라 한 명이죠. 대통령이 정했으니까 전국에 똑같은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는 건 전국이 똑같은 겁니다. 왜요?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셨고, 이제 이거 넘어가셔도 되고, 116쪽 와서, 굵은 5번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116쪽이요. 그래서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거죠. 제일 아래 박스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다음 쪽에 숫자가 있고 한 장 넘어와서요. 118쪽에 굵은 6번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거죠. 다음 쪽에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보셨습니다. 자, 이제 122쪽 와서요. 이제 오늘 진도를 가도록 하죠. 122쪽 용도 지구입니다. 이름만 갖고는 알 수가 없죠. 참 또 이름도 장난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 무슨 차이냐고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뭔가는 더 만들어내는데 창의력은 떨어졌다고요. 창의력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걸 또 쓰자고요. 그래서 뭘 썼어요? 구역, 용도 구역. 그러니까 글자로 따지면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 되는 거고,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죠. 책에 122쪽에 네모 2번 용도 지구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 모든 땅에 구분 지정한 건 용도 지역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죠. 두 번째로 한 땅에 C지구, D지구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이하 나머지는 다 같은 거죠.
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의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이냐, 용도지구의 성격, 그거는 그러니까 좀 각각 내용들이 쌓이면 좀 이해가 편한데요. 그러니까 먼저 짚고 가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보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가끔 물어보시는 말이 선생님 용도 지역이 커요? 용도 지구가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땅은 전국 모든 땅은 뭐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고 용도지구가 지정된 땅은 우리나라 극히 일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용도지역 중에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1가지를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은 21가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21가지 색깔이 다 칠해져 있는데 색깔 칠해지지 않은 빈 땅은 없는데 그러면 어느 곳에 색깔이 어느 정도 칠해져 있을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크기가 정해지는 거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오래된 시가지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뭐 경기도에, 그러니까 그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들 있죠. 그러면 큰 길이 있습니다. 큰 길이 있으면, 그러니까 큰 길에서 한 블럭까지는 중심 상업지역, 그 다음 뒤에 2블럭은 일반 상업지역,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지나가면 또 다른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블럭이니까 한 15m, 15m가 중심 상업지역 길이로 해서요. 그 다음은 한 30m가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은 또 무슨 지역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제평야를 떠올려 보죠. 그러니까 김제평야요. 전라북도에 있습니다만 익산역 지나서, 그러니까 김제시 지나서 정읍시 갈 때까지 쫙 김제평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가 있는 곳이죠. 그러면 기차로 1시간 걸린다고요. 자동차로 평균 시속 70 잡고 가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냥 60km, 시속 60km 잡으면 1시간 달리니까 거리가 60km죠. 60km라고요. 60km니까 6만 미터죠. 6만 미터에 이르도록 농림지역 하나라고요. 상업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이 15m마다 15m만 지나가면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6만 미터를 쭉 달려도 하나의 용도지역일 수 있고 그런 거라고요. 목적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용도지구 역시요. 어느 전철역 주변에 그쪽 상가 2블럭 해서 그러니까 방화지구라고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A 목적으로요. 방화지구. 그러니까 상가 2블럭이니까 30m, 길이로 하면 30m가 되겠죠. 면적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있으면 그러니까 서울 위에 그러니까 도봉산, 북한산이 있죠. 망월사역부터 의정부 망월사역부터 해서 저쪽 은평구까지 뭐 여기 뭔가 미아 그다음에 정릉 다 지나서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그러니까 뭐요 고도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산 앞에다가 높은 건물 짓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가장 긴 길이가 60km인데 여기는 40km라고요. 40km니까 역시 4만 미터가 그러니까 하나의 용도지구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조그맣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한 땅에 C, D 필요가 있으면 얘는 중복할 수 있다고요. 그 어느 한 땅에다가 그러니까 C지구, D지구, D지구요. 아무튼 C지구, D지구 한 땅에다가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려면 좀 시간은 걸리지만 아무튼 뭐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땅에 색깔 칠해져 있는 가장 밑바탕이 뭐고요? 용도 지역. 나머지들은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것들은 내용을 보시면 또 좀 이해가 나으세요. 그러니까 용도지구에서 공부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용도지구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니까 종류와 또 몇 가지는 또 더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세분이 있고 용도지구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규제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을 합니다. 근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는 용도지구 행위 제한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다. 쓰레기봉투 요금과 색깔 전국이 똑같은가요? 지방마다 다른가요? 지방마다 다르죠.
조례로 정한다. 지방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이고 조례에 따르지 않는 것, 다른 특별한 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파악할 거고요. 먼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면 우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이죠. 종류와 세분에서 우리 시험 객관식 문제이고 객관식 문제에서 용도지구 종류와 세분 그러니까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이따 표시할 거 하나 뭐 자취직 계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빼고 나면 하나도 외울 거 없다고요. 객관식에서 틀릴 게 없어요. 책에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책을 보도록 하시죠. 122조 네모 2번 용도지구 굵은 1번 용도지구의 의 보면 용도지구란 그러니까 그 하나의 문장에서 뭔가 내용이 쭉 이어질 때 그러니까 사선을 그어서 앞뒤 내용을 구분하자고요. 그래서 기울어진 선 사선이라고 하는데 용도지구란 그 다음에 사선을 그고요. 용도지구란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표시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러니까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뒷문장 빼고요. 7번 보시죠. 전국 모든 땅은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 우선 개발 땅, 보전 땅,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만나면 높이가 되죠. 그런 용도지역 규제가 있다고요. 이런 용도지역 규제가 있는데 그 용도지역의 규제를 그러니까 둘째 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그러니까 보시죠. 어느 A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지금 A 용도지역인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B 용도지구를 정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C 용도지구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온나라 루이스를 찍어보면 여기는 땅바닥 이름이 하나인 거죠. A 용도지역. 지금 이 자리는 땅바닥 이름이 두 가지죠. A 용도지역이면서 B 지구. 여기는 A 용도지역이면서 C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규제를 강화하면 여기보다 더 크게 지으라고요? 작게 지으라고요? 작게 지으라는 거죠. 규제를 완화하면 여기보다 더 크게 지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에는 더 작게 지으라는 것도 있고 더 크게 지으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굵은 2번 용도지구 지정 뭐 그 5줄 문장은 큰 내용이 아니고요. 자, 다음 쪽 보시죠. 123쪽에 굵은 3번 용도지구의 종류 양과 1번 그러니까 법령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칸만 쭉 보고 가시죠. 첫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요. 고도지구,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다음 쪽 와서요. 124쪽에 방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방화지구, 복합용도지구 해서 9가지가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필요하면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빈칸입니다. 그럼 우선 그 9가지만 먼저 보시죠. 123쪽 와서요. 그러니까 고도 표시요. 고도 지구, 고도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쾌적한 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표시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북한산 주변 20m 이하로 지어라. 이게 고도 지구입니다. 외울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OX 질문형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치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라고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경관지구이다. OX, X 뭐 그거 곤란한데 외울 거 아니라고요. 그겁니다. 그 아래요. 경관 표시요. 경관지구 그 설명에 있는 경관 표시요. 경관 보전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경관지구는 경관입니다. 세분은 좀 이따 보시죠. 세분까지 하다 보면 이 흐름들을 놓치게 돼요. 그 아래 보호 표시요. 보호지구. 지금 그 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관지구에 대한 설명이 그 표에
첫 번째 칸에 경관지구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경관지구를 그러니까 자연, 그러니까 시가지, 그러니까 특화로 나누고 이제 그 설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요게 경관지구 설명이라고요. 경관지구 보셨고요. 그 아래 보호 표시요. 보호지구. 그러니까 문화재 중요시설물 가로 넘어서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표시요.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보호하자는 것 이름이 뭐라고요? 보호지구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그러니까 취락지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그러니까 불악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불악이라는 말도 일본 말이라고요. 취락은 더 센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해서 우리 대한민국 법에 있는 이런 불악이라는 말은 가끔 들어보셨죠? 무슨 불악, 무슨 불악. 불악이라는 글자를 싹 없애버리고 마을이나 다른 비슷한 다른 새로운 용어로 바꾸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취락지 우리는 지금 외우지만 한 2, 3년 안에는 취락이라는 말도 싹 없어질 거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불악 마을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설명이요.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 표시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가 취락지구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요. 개발 표시요. 개발진흥지구 설명에 주거기능, 사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표시요.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개발하세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지금 뭐 틀릴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그 단어 그대로이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지금 방화지구가 그 아래 있군요. 그 아래요. 방제 표시요. 방제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방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 표시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방제지구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 표시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있는데 그 용도에다가 29 쓰시고요. 29 쓰시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세 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요.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 지역.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29가지 용도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건축법 보시고 그것들이 몇 번 반복되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주거, 교육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표시요.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 표시요.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설명 좀 이따 드리고요. 방화 표시요. 방화지구, 화재 표시요. 화재 위험을 예방 표시요.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화재 예방 방화지구입니다. 복합용도 표시요. 복합용도 지구 용도에다가 숫자 얼마요? 29 쓰시고요. 29 지역 토지용 상황 개발수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 표시요.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 표시요.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 9가지에 대해서 앞쪽 다시 갈 거 없고요. 지금 여기서도 방지지구, 방화지구는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지구와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7번째죠. 있는 게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 설명에 써져 있는 게 뭐였고요?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시설의 그러니까 입지를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책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옮겨 쓸 건 없고요. 그러니까 입지 어느 땅에 건물을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세운다. 용도가 뭐라고요? 용도가 건축물이죠. 사람이 만든 건축물 바닥 29가지 용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시설 중에 지금 어느 건물을 어디에 세우냐 마냐인 거죠.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특정 건축물 제한, 특정 시설 제한 똑같은 겁니다. 객관식에서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 29가지 용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틀릴 거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저쪽에 있는 9번째에 있는 그러니까 복합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복합 용도 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설명이 뭐였고요? 그러니까 특정 시설의 그러니까 입지를 완화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용도가
29가지 건축물 용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건축물이 사람이 지은 시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화니까 더 지어라 인 거죠. 그래서 글자 차이는 여기는 제한이고 여기는 완화이고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좀 달리 해놓은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특정, 용도, 완화, 지구 그러면은 선명하다고요. 아니면 여기도 아예 그냥 시설로 하든가요. 이름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예를 들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땅바닥이 A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A 용도 지역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29가지 중에서 5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 치죠. 5가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곳에 그러니까 이쪽 여기는 그러니까 B 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특정하게 정한 것, 특별히 정한 것은 짓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5가지 중에서 특별히 정한 것은 짓지 마라. 그러면 여기는 3가지를 지으라고요? 5가지 지으라고요? 7가지를 지으라고요? 특별한 것은 원래 5가지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짓지 마라. 그러니까 3가지만 지으라는 거죠. 어떤 2가지는 짓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그러니까 뭘 정했냐면 그러니까 C지구, 그러니까 복합 용도지구를 정했습니다. 완화해준다. 특별한 것은 더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요? 7가지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5가지 말고 2가지를 더 짓게 해주겠다. 네, 그런 차이입니다. 서로 딱 반대로 대비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9가지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 9가지 용도지구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단어만 떠올리시면 객관식 문제에서 틀릴 게 없습니다. 다시 이제 앞쪽으로 가시죠. 앞쪽 가시면 뭐 123쪽에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9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뭐 순서를 좀 바꾼 거니까 순서 바꾼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9가지에 그러니까 제가 뭐 임의로 쓰면 그러니까 복고방, 취득 외우기 편하게 해요. 복고방, 그러니까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 라고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PC방도 있고 찜질방도 있다고요. 근데 복고 패션 먹을 담아놓은 복고방도 있나 봅니다. 개똥이가 복고방을 산대요. 개똥이가 복고방을 산다고 땡땡땡땡땡 큰일 난다. 경보를 발동하라. 경보를 개방하라. 개똥이가 복고방을 취득한다. 경보를 개방하라. 복고방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가지 복고방은 세분이 없어요. 뭐로 더 한다라고 하는 게 세분이 없고 요것들만 세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화지구이고 여기가 이제 방제지구인데요. 아무튼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더 나누는 거 없죠. 그다음에 경관지구에 자연 표시요. 자연. 시가지 표시요. 시가지. 특화 표시요. 특화. 3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은 건물이 많지 않은 쪽이고 시가지는 건물이 많은 쪽이고 특화 또 다른 것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자연 표시했고요. 자연 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 표시요. 자연. 그러니까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무슨 경관지구요? 이름이요? 자연 경관지구요. 그 아래 시가지 표시요. 시가지 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표시요.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무슨 경관지구요?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특화 표시요.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표시요. 수변. 그러니까 또는 그러니까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표시요.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 표시요.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있습니다. 건물 없는 쪽 자연, 건물 있는 쪽 시가지. 그거 말고 또 특별한 거. 그러니까 수변, 북한강 주변, 섬진강 주변, 또 아니면 무슨 건축물 주변, 예를 들면 한국은행 건물, 서울역 주변 그런 특별한 곳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자식특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지구요. 역사문화 환경 표시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설명에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 표시요.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표시요. 지역
함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우선 표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 시설물 표시요.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설명해. 중요 시설물 표시요. 중요 시설물 보호와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생태계 표시요. 생태계 보호지구.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 표시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지구에 역중생 세 가지가 있네요.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역사문화 환경이 있었죠. 두 번째 칸 세 분 이름에 역사문화 환경과 보호지구가 있는데 자리는 좁습니다만 그 중에 그 환경에다가 그러니까 어디 뭐 그 자리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데다 할까요? 아무튼 그 환경 그 언제다 쓰시죠. 그러니까 세 줄이어서 자리가 좁습니다. 주변 환경, 주변 지역을 쓰시죠. 이 뒤로 공법의 환경은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에요.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은 자연환경 네 글자로 나옵니다. 아니면 그냥 환경 그 글자만 갖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연 푸르게를 떠올리는 건 극히 일부예요. 1%도 안 돼요. 공법의 환경은 뭔가를 둘러싼 주변 환경입니다. 그 학교 주변은 학교는 교육 환경이 안 좋아. 나무가 없다고요? 그런 게 아니죠. 주변에 술집이 많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가정 환경이 참 불우한데 그래도 참 올바르게 잘 컸어. 그러니까 그 집에 나무가 없다고요? 아니라고요. 주변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가 있으면 그 외국과 관계되는 주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이것도 주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뭔가를 둘러싼 그 주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환경은 주변 환경, 주변 지역, 지역이라고 줄여놨다고요. 이름이 뭐였고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설명에 표시한 게 뭐고요? 역사문화, 어찌고저찌고, 시설 및 지역, 그러니까 보호와 보전. 역사문화 환경, 역사문화 지역. 그러니까 뭐 객관식 문제에서 틀리는 게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시면 여기 환경 지역 이거에 이제 몇 번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고 지금 9가지나 세분하는 거나 자연은 자연, 시가지는 시가지 그대로 다 써져 있습니다. 중요시설물은 중요시설물, 생태는 생태. 거기에 동태가 나와요, 명태가 나와요. 다 써져 있는데 이 취락지구만 이름과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취락지구에 자연 표시요. 자연, 취락지구. 그러니까 녹관농자 네 글자에만 동그라미 하시죠. 녹지역의 녹, 관리지역의 관, 농림지역의 농,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자.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집단 표시요. 집단, 취락지구는 집단 표시요. 개발제한구역 표시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아까도 보셨듯이 용도지역 9가지 주상공로 기생보 농자. 그러니까 공법에서, 그러니까 법에서 구분하기 이제 국토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이 아닌 땅은 주상공 녹관농자가 있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취락지구에 우선 그 취락지구와 관련된 옆에 어느 자리에 담을 쓰시죠. 그러니까 취락지구에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다고요. 취락지구에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을 합니다. 요것만 소리내시면 되고요. 보시죠. 이제 설명드리면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을 한대요? 녹관농자에 지정을 한대요.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녹관농자가 익숙하지 않지만 곧 녹관농자는 우리 시험 책에만 25번 써져 있다고요. 곧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는 녹관농자에 지정한다. 자자인 거죠. 자연, 녹관농자, 자자입니다. 애기들이요. 그러니까 명절 때 이 집 애기들 저 집 애기들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밤새, 그러니까 밤 이제 12시도 넘었는데도 아직도 떠들고 놀고 있어요. 이놈들아, 내일 어디 가야 되잖아. 이제 자자입니다. 자자. 이것 갖고 틀리지는 않는다고요. 자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칸에 집단 추락지구, 세 번째 칸에 집단이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세 번째 칸에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 칸 이름에 개발제한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단 추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다. 이건 외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이름과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외우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청년 총각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죠. 혼자 하숙집 말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밥 끓여 먹고 다닙니다. 근데 부모님과 올라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부모님 안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그럼 혼자 사는 자취집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엉망진창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깨끗이 써야죠. 자취집 계집같이 쓰면 국토개혁법 위반이라고요. 자취집 계집입니다. 자취집 계집, 자취집 계집, 자취집 계집 하면 좀 됐어요. 자취집 계집 된 거죠. 추락지구에 자연과 집단이 있습니다. 계속요. 개발진흥지구의 두째 줄에 주거 표시요. 주거 개발진흥지구 설명에 주거 표시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주거 목적으로 개발하세. 산업유통 표시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공업 표시요. 공업 기능 및 유통 표시요.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뭐 그 산업과 공업 그것 갖고 장난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 아래요. 관광휴양 표시요.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설명에 관광휴양 표시요.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뭐 틀릴 수가 없는 거죠. 복합 표시요. 복합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섞어지게 둘 이상을 섞어서 한다고요. 복합이죠. 자, 다음 쪽 보시면 특정 표시요. 특정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표시요.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표시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래서 개발하세라고 하는 것에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이 있습니다. 뭐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는 뭐 몇 번 보시면 되고 또 뭔가 좀 지나서 이렇게 뭐 암기 코드 같은 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 아래요.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시가지 표시요.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와 밀집 표시요. 건축물 인구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 건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시가지죠. 그 아래요. 자연 표시요.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표시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 지역으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연과 시가지, 여기도 자연과 시가지, 뭐 순서만 바뀌어져 있는 거고 뭐 아무 차이 없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건물이 많으면 시가지, 건물이 없으면 자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이제 뒤에서 세분이 따로 있는데 그 이제 저 뒤에 있으니까 그쪽 가서 보도록 하시죠. 용도지구 9가지요. 복고방 취득경보를 개방하라. 9가지가 있고 복고방은 세분하지 않고 취득경보를 개방하라 라고 하는 건 이리저리 세분하게 됩니다. 세분한 암기 코드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기본 이름과 내용 크게 어려움들은 없다고요. 다음에 이제 양괄호 2번, 양괄호 3번, 양괄호 4번은 다음 순환 때 보도록 하시고 다음 쪽 와서요. 126쪽이요. 126쪽 굵은 4번 용도지구 지정의 효과. 용도지구 땅바닥에 이름을 정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제한 하려고요. 어떤 행위제한을 하냐? 용도 29가지 중에 뭐 짓는다 못 짓는다. 종류 130가지. 규모 몇 제곱미터로 한다. 높이 몇 미터로 한다. 등등등을 규제를 한다고요. 본문 굵은 4번 용도지구 표시요. 용도지구에서 건축 표시요. 건축 물이나 그 밖 시설의 용도 표시요.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표시요.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표시요.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특 시군에 시 또는 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표시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두 문장 빼고 셋째 줄 끝에 있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화살표 아래로 뽑아세요. 지방마다 다르다 쓰시고요. 지방마다 다르다. 쓰레기봉투 요금과 색깔 지방마다 다르죠. 택시 미터 요금 올라가는 거 지방마다 다릅니다. 용도지구 행위 제한 지방마다 다르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지만 아무튼 경관지구가 있죠. 서울의 경관지구, 가평의 경관지구, 경관 똑같이 이름이 경관지구입니다. 주재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요. 서울 택시요금, 가평 택시요금 다르듯이 그러니까 경관지구 이름은 같지만 주재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제 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좀 한 번 더 좀 지나시면 좀 이해가 편하겠고요. 그래서 용도지구 행위제한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마다 다르다. 그다음에 이제 조례에 따르지 않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표시하면 되겠고요. 양괄호 1번 X, 양괄호 1번 경관지구 앞에다 X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조례, 그냥 조례에 따릅니다.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제목에 고도지구 표시요. 그러니까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보면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표시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얘는 조례가 아닌데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죠. 다음 쪽에요. 양괄호 3번 X. 여기를 X하고 그 양괄호 3번 X 하시고 앞에다가 조례 쓰시고 얘는 조례에 따른다. 양괄호 4번 X 역시 조례 쓰시고 조례에 따른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좀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양괄호 5번 그러니까 취락지구 표시요.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동그라미 1번 집단 취락지구 표시요.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 표시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그라미 2번 자연 취락지구 표시요.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괄호에 있는 0 표시 0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0. 그 0, 그 오른쪽 끝이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끝에다가 대통령령 쓰시고요. 대통령이 정해서 발표하는 것을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줄여서 0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세부적인 사항들은 넘어가시고요. 다음 쪽 가세요. 129쪽에 양괄호 6번 개발진흥지구 표시하시고요. 개발진흥지구 양괄호 6번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표시요. 둘째 줄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표시요.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까지만요. 그러니까 둘째 줄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표시만 우선 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3번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X 그다음에 양괄호 7번 X 복합 용도지구 X 조례 쓰시고요. 조례에 따르고 다음 쪽에 양괄호 8X 양괄호 9X 양괄호 10번은 기타 사항이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표시하면서도 설명을 다 지금 길게 드리지 못해서 어렵긴 한데 지금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126쪽에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조례가 아니었습니다. 양괄호 126조 양괄호 2번 그러니까 고도지구에는 조례에 따른다라는 말이 없다고요. 다음 쪽이요. 127쪽에 양괄호 5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도 그러니까 조례에 따른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자연 취락지구도 조례에 따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조례가 아니라고요. 한 장 넘어와서 129쪽에 양괄호 6번 개발진흥지구도 그러니까 조례에 따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하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다른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표시만 하고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결론요. 용도지구 행위제한 대부분 다 조례에 따른다. 그런데 네 가지 자, 집, 고, 개는 조례가 아니다. 자기야 자기 집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고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집, 고개 네 가지는 조례가 아니다.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조례가 아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긴지는 그러니까 설명을 이걸에 대한 설명은 좀 다음 순환으로 미루도록 하고 우선요. 용도지구 이름과 내용은 표시한 다 그대로였죠. 뭐 하나 있었고요. 자취집 계집만 알면 나머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에 따른다. 다 조례에 따른다. 그런데 네 가지 자집고개만 조례가 아니다. 설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해서 용도지구 내용을 보셨고 다음 131쪽 아래까지 더 이상 읽을 거고요. 잠깐 쉬고 132쪽 내용사 한번 용도구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